네, 뭐 이제 뭐 그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시와 흥겨루기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거나 뭐 인상적이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이제 걱정을 했죠. 왜냐면 이게 그 본래 평동 재개발 이 사업을 광주시에서 이제 처음 고민했던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세 개 마을, 굉장히 마을이 크죠. 인구도 많고. 근데 이제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해요. 뭐 옆에 뭐 소규모 공장들 있지, 창고 있지.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좋은 마을이었을 텐데 지금은 뭐 아주 진짜 살기가 어렵고 소음도 많고 더럽고 또 차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주거 환경을 이렇게 이주 대책도 요구를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참여자치 21이 이 사업 원천 무효 반대를 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왜 너희들이 반대를 하느냐, 너희들이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런 강한 항의나 반대 이런 게 좀 굉장히 우려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고, 또 거기에 이미 그 땅을 뭐 투기 목적이든 뭐 자기 생활 목적이든 그 샀던 사람들이 분명히 그 엄청난 땅값의 그 시세 차익을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당연히 이렇게 들고 반대를 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참자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웠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표현이 그렇지만 편하게 싸움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떤 장면을? 네, 저는 이제 그 우리 참여자치 내부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찌됐건 이번 참여자치 사업은 되게 성공적인 사례였던 것 같고,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냐를 좀 복기를 해보면, 여전히 어떤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이 구성원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변화를 가야겠다는 공통적인 좀 의지가 좀 합의가 돼야 된다. 그게 됐을 때는 각자 구성원들이 본인이 맡았던 역할에 대한 신속한 결과물을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의 지점도 정확히 찾아내는 걸 이번에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참여자치의 노력으로 또 지역에 있는 언론들이 그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후방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하나의 완성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시에서도 오직 당황을 했으면 기자회견을 완료하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시 관계자하고 만나면서도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라고 그 표정을 봤을 때는 벌써 패배 의식이 좀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이 저는 받았고요. 그리고 이 어찌됐건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공동대표님, 운영위원장님, 우리 차장님이나 우리 사무처 차장님 식구들, 그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 없지만 이제 법률센터장 이광원 센터장님, 이런 참여자치 구성원들이 바꾸신 와중에도 본인들이 짬짬 내서 정보를 취합하고, 또 심지어는 뭐 스카이11이라고 하는 컨소시엄의 업체로 들어왔던 회사의 소재지가 제주도잖아요. 한지성 의원님 지인을 이용해서 제주도 사진 촬영까지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를 뛰어넘어서 창원시까지 사례까지 분석을 해서 지역의 언론의 기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번에 정보 수집을 했던 것이 참 우리 구성원들도 그 칭찬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장 좀 인상 깊었습니다. 한희석 위원장님은 어떤 장면을? 뭐 앞에서 워낙 이야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이야기를 특별하게 할 거는 없고, 그냥 그 엊그제 창원에 토론회가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청년들에게도 지역 분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 아직 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광주가 만약 반복되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되게 걱정과 우려의 마음을 계속 안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창원을 간 김에 한번 보고 왔는데 우리가 잘 활동을 했구나. 창원 같은 사례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창원을 좀 뭐 좋지 않게 표명하는 건 아니지만 창원 같은 사례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저는 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뭐
이번 투쟁이 여러 가지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동안 이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요새 광주 보면 아파트 거의 그냥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이번 평동 재개발 사업 저지를 통해서 어떤 건설업자들의 어떤 배만 불리는 어떤 그런 토건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제동이 걸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역할이 의의가 크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그 대규모 사업들이 시민적 공감을 받지 못하면 이게 취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시민단체와 시민단체의 역할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경험하고 좀 지켜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다른 뭐 의의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뭐 앞부분에 워낙 이야기를 다 해와서 금방 박정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일관하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이 투쟁의를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일차적인 승리는 뭐 분명한 것 같긴 한데요. 남은 숙제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일단은 저는 과제를 먼저 말하기 전에 이번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때 그 평가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쭉 보면서 느낀 점 뭐냐면 어찌됐건 건설업자들이 아파트를 지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해서 돈을 버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역사회 공헌도 뭐 윤리적인 평가 기준이라든지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부나 환원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무슨 평가 지표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업체들이 지역에서 뭔가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가면 물론 기부 체납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지역에서 사회적인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평가 지표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건설업자들이나 업자들이나 사업자들이 평상시에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지역에 많이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평가 지표에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좀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게 4조짜리 사업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이것을 공무원들하고 교수님들 몇 분, 전문가 몇 분, 업체 몇 분 해가지고 뭔가 점수 매겨가지고 1, 2개월 만에 누구를 선정한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업체 선정을 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참여를 좀 더 확대시키고 삼지대에 있는 우리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같이 참여를 해달라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뭐 공고문 내놓고 지역 신문에서 이야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서두에 말씀 주셨다시피 삽질해야지 알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삽질하기 전에는 전혀 잘 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게 대표단하고 이제 평동 지역을 답사를 했는데 거기에 거주민들의 지금 입주 요건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지점이다. 그래서 사업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광주시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하고 결과물을 시간이 걸리라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숙제를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다른 대표님께서 뭐 과제 관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물론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의 우선 협상 대상자 이제 지위를 조만간 공식적으로 박탈을 하겠죠. 그러면 이걸 아예 그냥 이 무효화, 그러니까 원천 무효가 아니고 아마 광주시에서는 또 뭔가를 고민을 할 거예요.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또 그러다 보면 또 민간 투자를 또 고민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그 예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광주시의 어떤 행정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희성 위원장님도 네, 뭐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두 분께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요. 뭐 네, 이게
어차피 끝까지 저희가 계속 눈 크게 뜨고 네. 계속 지켜봐야 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주 대책뿐만 아니라 환경 정비까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또 다시 한번 또 시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원천 봉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민분들, 그다음에 회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주시가 개발 사업이나 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시민들과 공론을 거친 경우가 거의 많지 않았었거든요. 미래 세대를 위한 광주 만들기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행정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탑다운 방식의 시민들을 대하는 것이 앞으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참여자치21과 같은 시민사회 단체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에너지를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바람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요새 광주 이렇게 쭉 보면 물론 도시가 발전하고 개발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는데 과연 지금 광주가 얼마나 사람이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걷기도 좋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인간 친화적인 어떤 도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광주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 구도심에서 새로 막 퍼져나가는, 평동까지 이번에 됐더라면 그 안에도 그 구도심의 어떤 그 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막는 데도 좀 의의가 있었고, 아무튼 좀 행정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정말 광주가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하고 행정과 같이 또 시민사회가 어떤 제안도 하고 주문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시민들과 회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요. 어찌됐건 일은 공동대표나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하고 집행도 하지만은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치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묵묵히 지지와 선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때로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NGO 단체들에 대한 비판이나 그다음 격려도 동시에 해주고 있으신데요. 어떤 단체든 비판과 호응은 저는 같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여자치가 지금 20년을 넘어서 계속 앞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 회원들도 부족하지만은 계속 호응을 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